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정말 학교에서도 그리고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학습은 정말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청소년 자살률이 보여주듯이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은 밖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 집에서는 그 정서적인 면을 좀 많이 채워주고 싶다 생각은 하는데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요번에 해본 것 중에 아이에게 정말 반응이 좋고 심지어 게임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게임보다 더 재밌다고?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가지고 배열을 하는 건데요. 컷아웃 기법이라고 해요. 유명한 앙리 마티스라는 그 화가 아시지요? 그 화가가 이제 말년에는 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종이에다가 채색을 해서 그걸 오려서 뭐 얼굴을 만들거나 뭐 새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바로 컷아웃 기법이고 저희 아이들도 정말 쉽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힐링이 되고 그리고 손으로 오리면서 즉각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정말 만족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물감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유리전사라는 것을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다. 물에 묻혀있고
사인펜. 사인펜, 원하는 사인펜 각자 2개씩, 각자. 그리고 검정 사인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지 2장 없이. 아, 그런데 두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만드는. 2가지를 골라봐. 세로로 줄을 누에 애벌레를 만들겠습니다. 쭉쭉. 아, 이게 누에 애벌레지? 지안이는? 지안이는 무슨 색깔? 핑크색이랑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하겠습니다. 우와, 지안이는 3가지 색깔을 하네. 아우. 아, 그만 재채기를 했어요. 이제 젓가락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요, 요걸 돌돌 말아서 찌부를 시킬 거예요. 자, 느슨하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잘했어요. 그리고 애벌레처럼 주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름을 껴줘서 꾹꾹꾹 됐으면 젓가락을 빼보세요.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누이고치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얼굴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점이 2개 있어요. 점이 2개씩 양쪽에 나란히 점이 있죠. 엄마는 완성! 저도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에 뿌리면 변해요. 변한다. 우와! 누에고치가 알록달록하게 변하고 있어요.
머리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시럽을 해주고요. 계란은 흰자 145g을 따로 이렇게 계속 누르자. 제가 너무 높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처음부터요. 제가 이거 한 거 아닌데 바꿔드릴까요? 아니에요. 세 개는 못할 것 같아요. 누르면 바람만 나오고요. 뒤로 살짝 당기면 그래서 여기다가 뿌려주시고요. 흐리게 조금 오래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하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건가요? 여기다가 한번 연습해 보시게요. 끝에다가 누른 상태에서 뒤로 살짝 네, 그렇지. 너무 예쁘죠? 오늘 저희가 조금 나눌 이야기의 제목을 제가 좀 지어봤어요. 초등맘이 고등맘에게 묻다. 네, 어떠세요? 물어볼 거 많죠. 저도 사실 저기 둥지맘한테 물어보고 좋은 조언도 받고 또 꿀팁도 많이 받았잖아. 저는 아무래도 고등맘이다 보니까 이제 초등을 10년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좀 했는데 요즘 초등맘들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하나요? 요새 초등맘이요?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써부터 뭐 대입 준비를 하시는 맘도 있겠죠. 부지런한 맘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없이 다니고 그리고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비법이랄까? 그쵸. 그런 거요. 사실 비법은 없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비를 거는 친구가 있다거나 뭐 말을 밉게 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뭐 그런 경험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혹은 자기가 해야 할 말 같은 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노를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구를 좀 조절하고 분노 조절. 네, 이런 것들을 터득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6년간 터득하고 사실 중학교 때 가서는 또 막 폭발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잘 이겨내야 이제 고등생활을 또 잘 하더라고요. 한 번은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연필을 떨어뜨린 거예요. 연필을 떨어뜨려서 친구 앞으로 굴러갔어요. 그래서 나 그거 좀 주워줘 이랬더니 네 거잖아, 네가 주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앞에 떨어졌잖아, 너가 좀 주워줘. 그랬더니 아, 귀찮아, 네가 주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이렇게 주워 왔는데 공교롭게도 3, 4교시에 이제 미술 시간이었던 거예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제 색종이가 막 네, 우리 아들 그 의자 뒤쪽으로 막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집어서 자 여기 있어, 나는 안 귀찮아, 다음에는 너도 나 꼭 주워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싫은데 내가 언제 주워달라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아이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놀랐던 건 평소에 잘 같이 놀아요. 같이 노는데 그때 좀 뭔가 기분 나쁜 상황이었을 수 있죠. 그 친구가.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하다면서 막 시키시거리면서 다시는 안 주워줄 거야 뭐 이러고 그랬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지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더니만 그러면 요청할 때 원래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건가?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안 주워줘도 됐을까? 그 친구는 혹시 내가 주워주면 색종이가 뭐 접혀질까봐 그래서 싫어했던 걸까 막 이리저리로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남의 입장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사실 친구들 간에 잘 지내는 게 좋긴 한데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생활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싸움 없이 그냥 지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기만의 어떤 터득 방법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면서 조금 커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라던가 내가 당한다거나 이러면 선생님과 부모님이 적극 개입해야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놔두고 부모가 자제하고 그렇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꾸기맘님도 걱정돼요. 저는 학교 폭력도 걱정되고요. 네, 저도 남자이니까.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초등맘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거 무지 싫어하고 그러는 아이라서 그렇게 막 영어 수학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복싱 학원, 농구 학원, 뭐 피아노 미술 같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을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될 시기니까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저만의 사실은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요? 가치관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는 중2, 중2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중1 때는 시험을 안 봐요? 네, 자유학기제라서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악기 교육이나 미술 혹은 체육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5살 때부터 악기 교육을 받아서 중1, 중2 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저한테 고마워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할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보통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으로 푼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칩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시끄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전자피아노를 사줬어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을 끼고 새벽 2시에도 막 칩니다. 그리고 엄마 우울해, 엄마 기분 좋은 음악 좀 쳐줘 이러면 이제 막 재즈도 쳐주고. 멋지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막 캐롤 메들리 해가지고 온 가족이 좀 신나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내가 월, 수, 금, 수학, 뭐 화, 목, 토, 영어를 가르치는 대신 그렇게 중1 때까지 음악 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에게 확실한 취미가 생겼다 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저한테. 아이한테 확실한 취미를 가르쳐 주는 게 그렇죠. 좋군요. 그렇죠. 현재 지금 꾸기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 피아노나 미술도 애가 워낙 또 학원 가는 것도 싫어해서 방학 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취미까지는 아직. 그래도 그거를 아마 길게 하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취미가 되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래서 저는 독서만큼이나 저는 자기만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자기만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친구들이 저는 공부든 어떤 집중력이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우월해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아이도 좀 중2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좀 네, 해야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이제 5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좀 초등맘이 사실은 궁금한 게 더 많겠지만 더 많죠. 네, 오늘은 2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많은 초등맘들이 이거 말고도 아마 공부에 대한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한번 초등맘과 고등맘이 한 번 더 등장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10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꾸기맘입니다. 네,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둥지맘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학교정의 앱을 통해서 어떤 톡을 받았어요. 그 아이비 교육 설명회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였는데 혹시 둥지맘은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이비 교육? 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게 스위스에서 시작한 국제 바칼로레아의 약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고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교육이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서가 더욱더 중요시 될 것이다. 그래서 독서와 연결되어서 글 쓰는 능력까지 키워야 그렇죠. 되는 독서가 더욱더 예전보다 강조가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비 교육이 되면서 집에서도 어떻게 아이들을 독서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게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둥지맘님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좋은 비법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책을 어떤 식으로 읽혔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 비법이라 하면 확실한 보상입니다. 아마 다른 엄마들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긴 할 텐데 전 굉장히 좀 몇 년 동안 오래 했어요. 이거를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 한 거니까 6년간 오롯이 했는데 시험을 잘 보거나 우리 때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이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을 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글밥이 많은 책을 읽었을 때는 200포인트, 글밥이 조금 적은 책을 읽었을 때는 100포인트에서 그 포인트가 3,000점 이상을 넘으면 제가 문구점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렇게 사다 놔서 돗자리에다 딱 깔아놓고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포인트로. 아기자기하게 네. 하셨네요. 그리고 좀 경쟁적으로 좀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썼던 방법은 날짜 제한입니다. 날짜 제한. 날짜 제한. 시간 제한이라고도 써 있는데 바로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독서를 할 때예요. 그래서 한 달 30일 혹은 15일 동안 대출을 하는 거죠. 50권 아니면 100권 이렇게 그렇게 대출해주는 책 대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빌려서 짧은 시간 내에 100권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학원을 좀 안 다녀서 이런 독서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강제적으로 아침을 먹고 책을 보고 점심을 먹고 책을 보고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게 책을 읽고 책에 파묻혀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날짜 제한. 그래서 그동안에 좀 집중적으로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독서량이 초등학교 때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고등 와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네. 제가 사실 둥지맘 애들을 알잖아요. 네. 엄마 말도 좀 잘 듣고 공부에 공부에 또 적성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런 방법이 또 잘 먹혔던 것 같긴 한데 반면에 저희 아이처럼 공부 무지하게 싫어하고 책 읽기 싫어하는 애는 네. 사실 이런 보상으로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 얼마 전까지도 맨날 밤이면 싸웠거든요. 네. 야, 책 좀 읽어! 그러고 막 싸우고 해도 뭐 안 읽는 애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를 위한 비법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자기 30분 전 엄마가 읽어주기. 저는 사실 아이가 스스로 읽는 거는 좀 포기했어요. 지금 초3인데 포기하고 저희가 10시 30분이면 소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10시에는 이미 자리를 딱 잠자는 자리를 딱 마련을 한 다음에 모든 준비를 하고 제가 고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처음에는 아이도 뭐 그냥 싱숭생숭 듣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가 피곤해서 안 읽어주는 날은 왜 오늘은 책 안 읽어주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자기 궁금하다고 뒷얘기 좀 더 읽어달라고 보채는 경우도 있어요. 잠자기 전 의식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도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인 독서는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책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저만 읽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비법은 소리내서 읽기입니다. 저는 꼭 마지막 2페이지 정도는 아이가 소리내서 읽게 해줘요. 아이들 보면 고학년 돼서도 막상 책을 제대로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도 할 겸 아이가 2페이지는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사실 저를 위해서도 하는 건데
함께 오디오북 듣기입니다. 어려운 내용도 흘려듣기. 네. 이게 뭐냐면 이 오디오북을 굳이 아이들 동화책이나 아이들 위주의 책으로 듣지 않고요. 제가 아이랑 차량으로 이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소설책이나 아니면 뭐 수준이 좀 약간 높은 그런 책들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책을 읽어서 좋고 나중에 보면 아이도 소설책을 같이 듣고 있었는지 그 소설 속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어휘 같은 거에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깨 넘어서 그런 단어들을 그쵸. 익숙하게 네, 만드는 네, 거네요. 저는 이것도 가볍게 흘려듣지만 괜찮을 것 같고 물론 내용은 아이들이 들어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오늘은 이제 5분이라는 시간 제한 때문에 저희가 이제 5가지 정도 공유를 했는데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의 독서를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한 비법을 오늘은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